제목은 이거예요.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삼성 부회장 변호사를 연결해 준 거냐. 성일종 의원,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. 성일종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야당의 회유 의혹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추가해서 제기했습니다. 새빨간 거짓말을 면책특권의 보장을 방패 삼아 하고 있는 성 위원장에 대하여 분노보다는 일만의 연민을 느낍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범계 의원의 고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 테니 걱정 마라라고 했는데 뭘 챙겨준단 말입니까? 정치를 모르는 군인을 회유해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증언만을 이끌어내고 버린 것입니다.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. 전형적인 회유 수법입니다.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예 그 녹취록을 공개하라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? 녹취록이요? 그건 뭐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본인들이 뜨끔뜨끔 할 겁니다. 왜? 김원태 단장의 정확한 기억이 있고 그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. 야당은 뭐 면책특권 뒤에 성일종을 숨지 말라고 했지만 성 의원도 뭔가 있으니까 뭐 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 의혹 폭로를 하겠죠. 이현종 의원님. 네. 성일종 의원의 주장을 토대로 한 김현태 특임단장의 얘기.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이 끝까지 챙겨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.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그러니까 김현태 특임단장의 상사죠. 상관.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 연결해 주겠다. 이런 말도 했다. 성일종 의원의 주장입니다. 요즘 제일 유행하는 말이 제한됩니다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진술이 저는 참 이번에 좀 실망스러운 게 그래도 군에서 가장 엘리트이고 가장 중요한 직위에 있는 분들이 이 말들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또 본인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뭐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제3자를 통한 이야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왜곡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지금 박범계 의원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성일종 의원도 마찬가지고 다 물어봤는데 이렇게 하더라. 근데 본인 이야기는 없어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더 듣고 싶은 것은 본인들의 이야기인데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다 제한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좀 전에 보니까 이 곽종근 사령관도 본인의 뭐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. 솔직히 이야기해서. 과연 그러면 당시에 이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본인이 직접 자진해서 그냥 본인의 신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하면서 울먹울먹거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나와서는 뭐 또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맞아요. 지금은 또 만나서 회유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? 그리고 또 성일종 의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사실은 뭐 이 정황 상황을 보면 이 지금 곽 사령관도 처음부터 본인이 김병주 TV라는 유튜브에 나와서 이 진술하는 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 특히 군인 중요한 사령관이 야당 의원들 개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? 다른 누구도 아닌 특전사령관이기 그렇죠. 때문에. 왜냐하면 이번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야당 의원들 옆에 두고 본인이 앉아서 그냥 거기서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첫 출발부터가 저는 상당히 꼬인 측면이 많다. 자, 그렇다면 이분들 지금 국조특위 하잖아요. 모셔놓고 직접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제한됩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이 회유 받았는지 당시에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분들 진술로 즉 증언 선서를 하고 진술로 이야기해야 저는 국민들이 좀 믿지 않겠나 싶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이미 제한된 시간도 있고 대통령의 파면 여부의 핵심 내용만 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면 내란국조특위에 좀 가야 된다. 내란국조특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께는 제가 잠시 뒤에 또 질문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 부회장 전속 변호사 연결해 주겠다.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이렇게 회유했다. 실제로 다음 화면도 볼게요. 성일종 의원이 사실 어제 주장한 건 이미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지금 말해야 된다. 심리적 지배를 민주당에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잔했다. 이게 성일종 의원의 주장이거든요. 박성비 성아님.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입장을 낸 것 같더라고요.
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은 회유당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반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왜냐하면 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뭐 회유라든지 민주당과의 결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한두 번 제기됐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. 그때마다 곽종근 사령관의 입장은 일관됐어요. 회유 당한 거 아니고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이다. 그리고 분명한 사실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는 김현태 단장이죠. 뭐 저는 그럼에도 유의미한 이야기는 끌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왜냐하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.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 특임 단장이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이 있었다라는 불법 계엄의 목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. 충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특임 단장이 뭐 했습니까? 12월 9일이었죠. 국방 컨벤션 센터 앞에서 울면서 기자회견했어요. 그때 대통령에게 군이 이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의 신분을 이례적으로 밝히면서 울었습니다. 근데 그래 놓고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. 근데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 기자회견 한 것도 사실은 뭐 말이 되지 않는 거고 기자회견 다음 날 청문회에서 뭔가 말이 바뀌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예. 그 연달아 이틀을 보면 말이 똑같았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와서는 또 헌재라던가 검찰에서는 말이 또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. 예.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예. 본인이 직접 이 사람을 부른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회유의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특수임무단장인 이 김현태 단장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. 그래서 오히려 청문회에 불러서 이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말이 바뀐다. 삼성 부회장 변호사 연결해준다. 근데 이제 박상민 서관 얘기를 받아서요. 지금 내란혐의 국조특위에서 직접 뛰고 계시잖아요. 주 의원께서. 근데 어제 저희 뉴스탑텔에서 짚어봤듯이 이 사람 증인으로 부르자고 그랬는데 야당이 반발했다. 야당이 왜 반발한 겁니까? 어제 좀 현장 분위기를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세요. 네. 일단 이 707 특임 단장은 늘 민주당이 매번 부르는 증인입니다. 예.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.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물어볼 것이 있어서 공동으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죠. 예. 그러니까 여야가 전부 다 증인 신청을 했고 이번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증인이라고 봤던 건데 예. 이런 경우에 증인으로 채택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근데 성일정 의원의 저 폭로가 있은 이후에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공동으로 신청했던 증인들은 전원 다 채택이 됐는데 예. 이 김현태 특임담장 것만 쏙 뺀 겁니다. 예.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존의 국회 관례에도 맞지 않고 예. 이게 만약에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국조특위에서 불러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. 예. 서로 여야 의원이 있으니까 각자 물어보면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거든요. 네. 근데 민주당이 그것을 극력 반대해서 파행으로 갈 때까지도 그것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. 그 한 명의 증인 때문에 결국은 국조특위가 파행을 겪게 됐는데 그게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예.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죠. 민주당이 너무나 찔려하는 장면이고요. 이게 증거 오염된 증거는 원래 못 쓰는 겁니다. 예. 왜냐하면 증인이나 증거가 뭔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어디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해관계자는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국면에서 자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도 미리 만나가지고 예. 그 정해 시간에 만나서 무려 1시간 반이나 있으면서 김현태 특임단장이 옆에서 다 목격을 한 거지 않습니까? 예. 굉장히 신빙성 높은 증인이에요. 이건 전문 증거도 아니고 예. 회유하는 장면 자체를 목격을 한 겁니다. 근데 회유하면서 변호사도 붙여주겠다.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익제보자 신청을 해서 내가 끝까지 챙기겠다. 예. 이거는 공익제보자로 인정이 되면은 본인의 형사처벌이 감면되는 거거든요. 예.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관련해서 누구도 딜을 할 수가 없는데 박범계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는 걸 돕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이죠. 그리고 실제 민주당은 그런 발표를 또 하기도 했어요. 그런 장면들이 회유 의혹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꼭 특임단장은 지금이라도 꼭 불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제가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주의원 유예라니까 질문을 추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뭐 주 의원께서는 민주당 속내가 이거 핵심 증인의 증언이 바뀌었으니까 증인 채택 안 된다고 민주당이 결사반대한 거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왜 김현태
증인을 부르면 안 된다. 아까 추미애 의원 얘기는 뭐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표면적으로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? 근데 정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정쟁이 되는 증인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? 지금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불러서 국조특위를 할 때 예. 정말로 많은 증인을 불렀고 지금도 100몇십 명의 증인을 불렀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증인들 부른 사람들 중에서는 다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도 많고요. 예. 이거는 여야가 균형 있게 물어보게 됐을 때 증거의 신빙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쟁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회유 의혹에 대한 얘기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고